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증여를 갖다가 요즘에 이제 20대 넘어가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한테는 합법적으로 많이들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갖다가 하는 게 이제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는데 불법적인 부분도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증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뉴스를 접했냐면 집을 갖다가 이제는 안 판대요, 매도인들이. 그러니까 집을 그냥 가져갔다가 그러니까 주택연금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녀한테 말 그대로 이제 증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상속까지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집값이 안 올랐을 때는 집이 투자의 수단이 아니었는데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걸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다른 집을 못 사잖아요. 감독님도 지난번에 경험을 하셨잖아요. 내가 팔았는데 갑자기 가격이 오르니까 멘붕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지금 김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김포에 내가 5억을 주고 팔았어요. 근데 한 달 만에 6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멘붕 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내가 집을 팔았어요. 근데 세입자가 집을 안 산다고 했는데 집을 샀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세입자가 그러니까 매수했던 금액보다 1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시 이제 계약 무효하자고 이야기하거나 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중도금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배액 배상해가지고 정말 합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가격이 너무 올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정말 계약을 해놓고도 불안불안하고 말 그대로 이제 매도인은 이걸 괜히 팔았나라고 해가지고 또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막 정말 안 좋은 이야기 하고 본인이 팔겠다고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망의 대상이 이제 부동산 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참 이래저래 힘듭니다. 이래저래.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3기 신도시 때문에 여기 삼성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제 방송 또 일산에 계시는 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일산 구축이라든지 재건축이 힘든 단지들은 그러니까 킨텍슨을 제외하고 이제 신축이 아닌 구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분명히 조정받을 겁니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고요. 이 삼성은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0년이 안 될 거예요. 만약에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빨리 들어온다고 하면 5년 안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5년 안에 들어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10년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여기는 삼성은 20년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집값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이쪽으로 3기 신도시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그런 거대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 벨트처럼 이렇게 은평 뉴타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향동에서 이제 은평 뉴타운 서모병원 쪽으로 해서 이제 도로 계획도 있고 서울 문장간 고속도로가 11월에 또 개통되고 막 그리고 대곡 소사선이 내년에 개통은 좀 늘어졌는데 2022년에 개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고양시는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는데 그 고양시에서 이제 리딩을 할 수 있는 이제 지역은 삼성벨트, 뭐 창릉 3기 신도시가 더 늦어진다고 하면 삼성원흥 기축 향동이 리딩을 할 것 같고요. 뭐 덕원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덕원이 이제 입주 시작을 하게 되면 덕원도 이제 리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없긴 하지만 일단 상암동이라는 거대한 마곡이라는 그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집값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향동도 최근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또 지축에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축지구는 제가 봤을 때 지축력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이제 상업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은평 뉴타운에 계시는 분들도 지축력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분당선이 삼성역에 이제 언제 예타가 통과되느냐. 만약 예타 통과가 안 되면 뭐 기재 예타 면제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뭐 내후년에 대선도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뭐 대선까지 써먹을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듯 합니다. 그리고 뭐 용산까지 연장을 했는데 용산에서 삼성까지 연장을 안 할 일도 없다.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은 아직까지 이제 3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경의중앙선과 3호선 두 개가 고양시 다니고 있는데 3호선에 일단 배차 시간이라든지 강남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존에 있는 지하철 노선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노선이고, 신사에서 이제 강남역까지 신분당선이 이제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이더라고요. 2022년에 만약에 개통된다고 하면 신사역에서 강남역까지 가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단축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길게 가져가신다고 하면 저는 좋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중학교는 생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그 뒤쪽으로 행복주택이라든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원흥역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들어봤더니 그 창릉초등학교 쪽도 그 자녀들이 많아서 거기도 완전 과밀학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증가하게 되면,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면 중학교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원흥역 푸르지오시티 그 옆에 부지 지금 이제 의료 부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원흥역 푸르지오시티 입주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땅도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그 땅을 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일단 땅 가격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세미 종합병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 있는 뭐 보건 심사평가원이라든지 이렇게 의료보험공단 쪽에서 땅을 매입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땅 면적이 종합병원 들어가기는 참 애매하고 한 300평상짜리 세미 종합병원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종합병원이 들어와 준다고 하면 더더욱 좋은데, 그게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또 다른 용도로 이제 LH에서 이제 매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벽양구 분구가 되었을 때 이제 구청이 들어오는 건 원흥역이 거의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흥역 쪽으로 이제 구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제 기존의 LH 부지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토지를 매수했던 그 기획재정부 토지로 들어갈지, 아니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쪽에 있는 의료 부지로 들어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났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고양시 이제 그 발전계획 20년 후에 이제 고양시 쪽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제 삼송이라든지 대곡, 그다음 창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20년까지 내다보지 마시고 일단 당장 10년만이라도 일단 내다보시고 고양시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흥역도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창릉 3기 신도시도 이제 배드타운이 되지 않고 조금 더 좋은 그런 3기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제 감사스마일 이야기 방송은 주 1회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저에게 부동산 쪽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졌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 다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정말 이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저하고 이제 대면으로 해서 만약에 시간을 잡아주시면 제가 정말 제 시간 쪼개서라도 일단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탑픽에 대해서 물론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편집이 들어가시겠지만, 일단은 부동산은 우리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모르셨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공부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동산을 갖다 약간 좀 등한시 하셨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빨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이야기 채널 일단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좋은 방송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송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